LG 디스플레이 올해 영업 적자 지속 전망 속 하락. LG 디스플레이의 영업 적자가 올해 지속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25일장 초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4분 기준 LG 디스플레이는 전 거래일 대비 3.94% 내린 1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12.66% 내린 12,000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김소원 키움증권연구원은 올해 LG 디스플레이의 영업 적자가 3,015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한 단계 낮은 아웃 퍼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19,000원에서 16,000원으로 내렸다. 아울러 신한투자증권도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단기 매수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17,000원에서 15,000원으로 내렸다. 남궁현 연구원은 올해 주요 어플리케이션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영업 손실은 1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적자 폭 감소에 그칠 전망이라며 지난달 18일 발표한 유상증자에 따라 주당 가치 희석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LG 디스플레이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 손실이 2조 5,102억 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1,3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간밤 미국 기술주가 랠리한 반면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는 장 초반 동반 하락하고 있다. 25일 오전 9시 48분 카카오는 전날 대비 1,400원 내린 5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이버도 전날 대비 4,500원 하락한 21만 3,500원에 사고 팔리고 있다. 반면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넷플릭스 등 기술주가 이끈 상승세에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달아끼웠다. 24일 넷플릭스는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544.87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다. 넷플릭스 랠리의 다른 대형 기술주도 대부분 급등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기로 했다. 메타와 엔비디아도 각각 1,43%, 2,49%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기업 인수합병 시장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M&A를 실시한 상장법인 수와 M&A를 이유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 청구대금 모두 202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특히 주식 매수 청구대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40% 급감했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31개사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최저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이 전년 대비 44개에서 34개로 감소했고 코스닥 시장은 93개에서 97개로 증가했다. M&A 사유별로는 합병, 주식교환 이전, 영업 양수양도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같은 기간 상장사가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 청구대금은 1,591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39% 감소했다. 이 역시 2020년 이후 최저치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628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963억 원이 지급돼 각각 전년 대비 52%, 26% 줄었다. 가장 많은 주식 매수 청구대금을 지급한 M&A 사유는 주식교환 및 이전이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우리종합금융이 357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우가 488억 원을 지급했다. 기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0시 9분 현재 기아는 전 거래일 대비 273% 오른 9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기아는 87,000원 선에 머물다 실적 발표 직후 9만 원을 돌파했다. 앞서 기아는 이날 지난해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99조 8,08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5.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조 6,0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이다. 기아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배경에는 북미 수출 등 차량 판매 증가와 신차 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태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EV 판매 대수는 4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고 판매 비중은 67%로 견조한 판매를 시현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차도 이날 오후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 SDS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조 2,768억 원, 8,08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영업이익은 11.8%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는 3조 3,771억 원의 매출과 2,145억 원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수치지만 영업이익은 14.4% 증가한 수준이다. 사업 분야별로 정보기술 서비스 사업 부문의 연간 매출액은 6조 1,05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
제조 금융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사업 전환 및 확대와 차세대 전사적 자원 관리, 제조 실행 시스템 구축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운영 관리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61.8% 성장한 연 매출 1조 8,807억 원을 달성했다. 물류 부문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4% 감소한 7조 1,72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케어는 단순 물류 실행을 넘어 지능형 공급망 관리의 한 축으로 진화하면서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성장한 2,410억 원을 달성했다. 첼로스케어 플랫폼 가입 고객도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확산에 따라 1만 1,100개 사를 돌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삼성 SDS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생성형 AI 결합을 가속화하는 플랫폼 패브리엑스와 지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혁신을 주제로 삼성 SDS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의 시연을 공개했다. 한편 삼성 SDS는 배당금을 주당 2,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배당 성향을 30% 수준으로 한다는 배당 정책에 따른 것이다. 오는 27일 상장 2주년을 맞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장 초반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전날 38만원대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36만원 선으로 주저앉은 상황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보다 368% 떨어진 3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종가 기준 역대 7번째로 낮은 가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2년 7월 4일에 기록한 종가 기준 최저가 35만 6천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전기차 산업의 부진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는 우하향 곡선을 그렸고 지난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 18일에는 LG그룹주의 시총마저 SK그룹주의 초월당하기에 이르렀다. 증권가에서는 업황 침체 국면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반등을 점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수요 심리가 위축됐어도 테슬라는 지난해 연간 최대 판매량을 경신하는 등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공급 기업으로 금년 4,680배터리 양산을 개시하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올해는 미국의 외국 우려 기업 정책의 영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사업이 가속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내달 23일로 예정된 롯데알미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정관해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SDG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주주 제안을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런 주주 제안을 한 것은 롯데알미늄이 지난해 말 특정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 제안을 통해 물적 분할이 분할 존속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롯데알미늄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물적 분할 이후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등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이와 관련해 롯데알미늄 물적 분할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에 대해 2017년 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 출범 때도 분할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분 없는 반대로 일관한 바 있다라며 이번 롯데알미늄의 미래 도약을 위한 결정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지주 출범 이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1조 4천억 원 이상 규모의 한국 롯데 주식을 모두 매각한 바 있다. 롯데알미늄은 내달 주주총회에서 분할 계획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날 신 전 부회장의 주주 제안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친 표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그는 또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시절 소매점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른바 플리카 사업 등과 관련해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되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